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이동석입니다. 지금 저와 정의한 강사님, 그리고 조한경 강사님 3명의 강사가 직무 스트레스 관리 이 강의안을 만들고 있고요. 이 중에 제가 오늘 이 감정 중심적 관리 솔루션을 발표해야 돼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이 직무 스트레스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문제 중심적 관리 솔루션, 두 번째가 이 감정 중심적 관리 솔루션, 세 번째가 이 생리 중심적 관리 솔루션, 이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에 저희 조한겸 강사님께서 문제 중심적 관리 솔루션을 발표를 하셨고, 12월에 정의한 강사님께서 신체 중심적 관리 솔루션을 발표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감정 중심적 관리 솔루션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강의가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강의한 컨텐츠를 구성하고 기획했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발표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조한겸 강사님께서 8월에 그 숏 컨텐츠 발표할 때 이 패브리지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꿉꿉하고 키키한 냄새가 날 때 패브리지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청소를 하고 난 뒤에 청소를 마무리할 때 이 패브리지를 뿌려가지고 향긋하고 상쾌한 향기가 나게 하세요. 라는 이 사고의 전환으로 이 사람들이 청소가 끝나면 이제 페브리즈를 뿌려야 한다라는 자동적 사고를 하게 함으로써 페브리즈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사고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 직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는 결국 이 자극과 반응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 스미스의 스트레스 중재 모형을 보면 우리는 외적인 이 스트레스 상황, 이 스트레스 자극이 오면 저희들은 이 정서적 반응이 그리고 생리적, 이 신체적 반응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자극과 반응의 모습을 보여요. 이때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자극과 반응 중간에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자동적 사고 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때 어떠한 스트레스로 내 감정이 부정적으로 변했을 때 내가 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중재 조정하려면 이 정서 중심적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서 중심적 관리는 이 정서적 균형을 찾기 위해서 스트레스의 자극이나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통합된 대처 반응은 이 스미스 스트레스 중재 모형을 보면 인지를 재구성하고 이게 정서 중심적 관리고 이완 기술 훈련하는 거 이게 신체 중심적 관리거든요. 일단 스트레스 이완 훈련은 12월에 신체 중심적 관리 이 솔루션을 정의한 강사님이 발표하실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 정서 중심적 관리 솔루션을 돌아와서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매우 취약한 부분이 있죠. 뭐냐면 우리는 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뭐 나쁜 결과만 생각해내는 이 자동적 사고를 많이 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내가 후회하게 되는 어떠한 반응, 행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예컨대 자기 비하, 욕설, 험담, 가식, 뭐 과도한 흡연과 음주 이런 거죠. 하지만 이 말은 바꿔서 다시 말을 해보면 역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동적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즉 정서 중심적 관리를 잘 하게 된다면 이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좀 덜 괴롭고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정서 중심적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인지 오류를 찾는 거, 두 번째가 인지를 재구조화하는 거, 세 번째가 스트레스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건데 하나씩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인지, 생각, 사고, 신념, 다시 말해서 이 인지 오류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지 오류의 종류에는 대략 한 13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이분법적 사고, 과일반항 해서 뭐 비교까지 13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반드시 뭔가 절대로 모든 항상 100% 무조건 해야만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것들은 인지 오류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이나 인정을 받고 싶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충돌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는 업무를 100%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살면서 또 일하면서 무조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인지, 이 비합리적인 생각, 사고,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희가 직무 스트레스 교육을 할 때는 강사가 학습자들에게 이 인지 오류를 하나씩 설명해주고 예시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교육 초반에 도입부에 학습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직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지 적고 공유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때 학습자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인지 오류에 빠지고 있는 건지 학습자 본인의 인지 오류를 찾는 실습을 할 겁니다. 정서 중심적 관리를 잘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나의 어떤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인지, 내가 찾았던 이 인지 오류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인지로 수정, 즉 재구조화해야 합니다. Cognitive Restructuring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뭐 사랑이나 인정을 받고 싶다를 인지 재구조화를 해서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왕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인지를 재구조화하는 거죠. 실제 교육에서는 이 첫 번째 강사가 설명했던 이 인지 오류들을 하나씩 수정한 예시를 학습자들에게 보여줄 거고요. 학습자가 아까 찾았던 그 인지 오류를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인지로 재구조화하는 실습을 교육에서는 해볼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직무 스트레스 관리에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자극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심호흡을 하거나 뭐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이 신체, 이 생리 중심적 관리를 당연히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스트레스 상황 자극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통제할 수 있다면 이 정서 중심적 관리와 문제 중심적 관리를 함께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라면 이 상황을 이 스트레스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라면 정서 중심적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때 특히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사가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실컷 해서 가지고 갔는데 이게 뭐냐고 막 난리치면 화가 나죠. 이때 내가 마음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심호흡을 또 좀 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상사가 원하는 니즈에 맞는 충족하는 그 계획서를 완성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내가 쓴 계획서가 채택이 안 됐어. 이미 뭐 다른 계획서가 채택이 돼서 임원 회의 때 활용돼 버렸어. 그러면 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아씨 내가 실컷 노력해서 쓴 계획서가 뭐 물거품이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뭐 허탈하고 좀 속상하지만 내가 상사의 니즈를 뭐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인정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는 잘해보자라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스트레스 다이어리 쓰기인데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상황과 자극으로 내 정서의 어떤 감정의 균형이 깨지면 부정적으로 문들면 스트레스 다이어리를 써보는 겁니다. 내가 기획서 완성해서 제출했는데 상사가 뭐 형편없다고 화를 낼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라고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좌절하고 허탈해하면서 밥을 먹을 때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맞죠? 이럴 때 스트레스 다이어리를 써보는 겁니다. STA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잠시 혼자 있을 수 있는 휴게실이나 회의실 등에 가서 자리에 앉고 노트와 펜을 꺼냅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스탑이라고 외치면서 잠시 멈추는 거죠. 물론 스탑이라고 외친다고 해서 내가 뭐 스트레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딱 멈춰지진 않지만 잠시나마 나의 의식과 관심을 환기시키는 용도로 스탑을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think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나에게 발생했는지 이 스트레스의 상황을 정의해 보는 거죠. 이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어떤 인지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드는지 내 몸의 변화는 어떠한 건지를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내가 이 현재 이 부정적인 감정을 좀 진정시키고 균형을 찾으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나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노트에 적어 보는 겁니다. 그 후에 내가 적은 내용을 직접 액션, 행동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스트레스 반응은 우리 몸의 크고 작은 변화, 어떤 감정, 생각과 행동들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스트레스 다이어리를 써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 드는지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죠. 모든 것이 그렇지만 변화는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막 받아서 힘들 때 이 스트레스 다이어리를 써보면 나만 스트레스 관점이 생기고
이것이 내가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저희 직무 스트레스 교육에서는 강사가 학습자들에게 스트레스 다이어리를 쓰는 방법을 정확히 제시해서 학습자들이 스트레스 상황을 정의해보고 이때 나의 인지 오류를 찾고 어떤 감정이 들고 어떤 반응이 신체 반응이 일어나고 이 신체 중심적 정서 감정 중심적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나의 인지 오류를 어떻게 수정해서 어떻게 재구조화하고 어떻게 액션할 것인지를 순차적으로 작성하면서 스트레스 다이어리를 직접 써보는 실습을 할 겁니다. 이때 학습자는 자신이 경험했던 다른 직무 스트레스를 다이어리에 써도 되고 아니면 교육 초반에 이미 나의 직무 스트레스가 뭔지 작성하고 공유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지 오류를 찾고 인지 오류를 수정해서 인지 재구조화를 한 실습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스트레스 다이어리를 써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가 이 다이어리 쓰는 방법을 학습해서 어떤 직무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성공적으로 이 정서, 감정 중심적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이 정서 중심적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이 정서 감정 중심적 관리는 내가 어떤 스트레스 자극이나 상황 등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이 정서, 이 감정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스트레스의 자극이나 상황 등을 내가 인지적으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인지, 다시 말해서 인지 오류를 찾아야 한다. 두 번째는 이 비합리적인, 비현실적인 인지를 현실적인, 합리적인 인지로 수정해야 된다. 즉, 인지 재구조화해야 한다. 세 번째가 내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내 감정의 균형이 깨지면 스트레스 다이어리를 작성해보자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강사 3명이 함께 머리를 모아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학습자에게 주면 좋을까를 생각해봤는데 혹시 2016년 브라질 그 리우 올림픽 펜싱 에페 경기 박상영 선수 금메달 따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영상을 보면 좋은데 어차피 이거 줌 녹화 영상이니까 뭐였냐면 동시타가 허용되는 펜싱 에페 경기예요. 박상영 선수가 14대 10으로 지고 있었죠. 상대는 세계 랭킹 상위 선수인 뭐 헝가리의 임레 게저 선수였습니다. 지고 있어서 14대 10으로 지고 있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역전할 수 없는 건데 이 불안하고 지고 있어서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 상태에서 박상영 선수가 할 수 있다라고 혼자 되뇌이면서 결국 극적인 승리를 하면서 금메달을 따게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과 자극으로 현재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가 나고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에 휩쓸려 버리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생각을, 내 사고를, 내 인지를 좀 긍정적으로 관리한다면 이때 관리는 내 인지를 전환한다, 생각을 전환한다, 수정한다, 뭐 재구성한다, 재구조한다 다 괜찮습니다. 긍정적으로 관리해서 이 스트레스 상황을, 이 스트레스 자극을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도록 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거 내용 정리하면 저희가 직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정서 감정 중심적 관리를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어떤 리즌 그러니까 논거는 뭐 스미스의 스트레스 중재 모형이나 왕팡의 하버드 스트레스 수업이라는 책을 좀 참고를 했고요. 관련 사례로는 페브리즈 성공 요인, 뭐 직장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펜싱 박상현 선수 금메달 딴 이야기를 관련 사례로 넣었고 리솔루션 세 가지 방법은 인지오를 찾는 거, 인지 재구조하는 거, 스트레스 다이어리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길게 잘 들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